이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바이오의 날, 대장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었죠. 어제, 오늘 바이오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휩쓸고 있습니다. 증시 집어삼킨 바이오주, 시가총액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에 따른 투자 전략, 현 위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HLB죠. 오늘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바이오주들까지 동반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HLB가 종가는 7% 정도 올랐고요. 장중에는 20% 넘는 급등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11%, 셀트리온도 5%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을 동반했다는 데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HLB와 셀트리온, 헬릭스미스 이 세 종목의 어제 하루의 거래대금은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스닥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는 6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고 유가증권 시장과의 역전 현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통상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가 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HLB와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4위권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현재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HLB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라젠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젠은 3,6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큰 격차로 현재 1위의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에서도 지각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21개월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바뀌기도 했는데 현재 로고 보이시죠? 그동안에는 꾸준히 20개월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장중한때 이 시가총액 1위가 HLB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HLB의 시가총액이 8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후반에 차익 매물 약간 나타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 1, 2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그럼 이런 바이오주들의 강세 움직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먼저 업계의 시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취재하는 뉴스토마토의 정기종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HLB가 요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급등을 야기했던 핵심 이슈는 HLB의 합병입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 HLB는 리보세라닙 개발사인 미국 자회사 엘리바의 합병을 위해 HLB USA와 엘리바 간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6월 엘리바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인 HLB 보통주를 지급하는 삼각 합병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법인과의 삼각 합병이라는 첫 사례인 이번 합병을 통해 HLB는 엘리바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HLB는 그동안 엘리바가 보유했던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의 리보세라닙의 특허와 권리, 그리고 상업화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미국 법인과의 삼각 합병에 따른 법률 검토와 재반 인허가 절차를 확인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최종 합병 종결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으로 기반 삼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HLB 주가 상승 역시 이번 합병 이슈와 지난달 말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공개한 성공적 리보세라닙 임상 3상 전체 데이터 공개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리보세라닙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에 7월 들어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던 HLB의 주가는 어제 장중 20만 원을 넘기도 했다 18만 80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불과 3개월 사이 8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시가총액도 8조 원에 육박하면서 그동안 코스닥 시가총액 붙박 1위를 지켜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급등세에 다시 한번 또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의미 있는 합병이다.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HLB가 거래 정지 상태니까요. 또 시장이 또 다른 관심사를 찾다 보니 신라젠 쪽으로도 관심이 상당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바닥을 빠르게 좀 다지고 있는데 사실 이 신라젠의 팩400 쇼크에서 온전히 벗어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업계에서는 신라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신라젠 역시 HLB와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모았던 신약 개발 관련 악재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케이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폐암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던 팩400이 지난 8월 초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뒤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보통주가 대량 매각됐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역시 진행 중이라 불안 요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다른 함종을 대상으로 하는 병영 투여 노동을 통해 상업화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HLB처럼 깜짝 반전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말 8,000원 아래로 떨어졌던 주가는 최근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지분 매입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만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임상 중단 공고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코스닥 40위권 밖으로 밀렸던 시총순 역시 어제 기준으로 22위까지 회복하는 등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셀트리온도 유럽의 한 학회에서 이런 임상과 관련된 좋은 소식 내놨고 또 오늘은 나이백이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물론 그 빅파마 사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어느 쪽을 봐야 될까 상당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거든요. 업계에서 주목하는 바이오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HLB나 신라젠설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역시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목도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지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요. 때문에 향후 개발 품목의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주요 데이터 발표를 앞둔 기업으로는 엔지캠 생명과학과 젠백스, 한미약품, 메지온 등이 꼽히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호중구 감소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 2회 이상 결과 발표를 이달 말 앞두고 있고 젠백스 역시 알츠하이머 관련 파이프라인의 이상 결과를 12월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밖에 메지온이 12월 열리는 미국 심장학회를 통해 단심실증 치료제 유데나필의 3상 결과 공개가 예정돼 있고 같은 달 한미약품 역시 유방암 심포지엄을 통해 항암 신약 오락솔의 3상 결과 발표에 나섭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치가 임상 결과에 따라 크게 엇갈렸던 만큼 향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날은 점점 쌀쌀해지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뭔가 뜨거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여러분들 전략 세우는데 밀접하게 좀 다가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호재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오 제약주가 그동안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웠다가 요즘에 너무 또 펄펄 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호재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하락한 그 부분이 너무나 좀 과도할 정도로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 어쨌든 간에 많이 빠졌다. 증권시장에서는 이 많이 빠진 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이 일단 최근에 바이오주의 어떤 반등의 원동력의 또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겠고요. 역시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호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HLB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복합적인 호재가 계속 나옵니다. 단순하게 어떤 합병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이제 위암 치료제 리보세라비를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일단 그 FDA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해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또 사전 미팅 신청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간은 24일이니까 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내일 밤쯤에는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올라갔고요. 네. 일단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 신약을 개발했던 바이오 업체들이 이 FDA 사전 그 미팅을 하는 연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약 개발 3상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실망감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래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러한 어떤 그 HLB 같은 종목들의 주가 급등을 이끌었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급등세가 여타 헬릭스메르스라든가 오늘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승에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을 이끄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힘들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동안 힘든 과정들을 연출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신약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신약 개발 시장 자체는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업체들의 어떤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이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을 하고 신약 기술
수율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반발 매수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변함없는 투자와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기대감들이 이러한 어떤 바이오 제약주들의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호재성 재료를 딱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사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호재가 쏟아지기도 하고 사실 분위기 안 좋을 때는 호재가 나와도 묻히는데 네. 요즘 같을 때 지금 나이백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이런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업계에서 주목한다. 정기종 기자가 이런 리스트 가운데 한 종목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나온 재료는 이쪽 젠백스는 전립선암과 관련해서 지금 논문 발표 소식에 강세 흐름이 장중에 잠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호재가 많은데요. 그러면 주가 움직임 이달 들어서 정말 부지런히 올랐던데 좀 봐주세요. 네.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그림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일부 섹터권의 종목군들의 최근 일봉 차트 그림을 한꺼번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가운데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HLB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주가가 가장 강한 반등세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 상단에 C3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또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C3는 어떤 거 관련됐죠? 자, 개별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주가들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고요. 이 종목이 인수합병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그런 재료들이 개별적인 재료들이 포함된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세를 기록했고 네네.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은 뭐 중간에 환인 제약이라든가 오늘 고려 제약이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인스코비라든가 셀르메드라든가 다른 바이오 제약주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별로 주가가 못 오릅니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고 그리고 네. 일부 호재들에 의해서 일부 바이오 제약주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나머지 낙폭과됐던 종목들의 짧은 반등세는 이끌어내고는 있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바이오 제약주라고 해서 모두가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네. 오늘도 바이오 제약주들의 동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시장에서 분명히 느끼게 될 부분들은 일부 종목 중심의 호재가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순환 반등 성격이 좀 강한 형태예요. 뭐 오늘 신라젠 같은 종목들도 오늘 20%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순환 반등 성격이 상당히 강한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오늘 이 반등세, 최근에 네. 이 반등 장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분명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을 넘지 못하며 일단 실망거로 급락이 됐는데 지금 종목들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카더라. 뭘 개발하고 있다, 뭘 개발하고 있고, 뭐 임상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 바이오 제약 시장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뭘 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잠깐 정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삼상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종목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오늘 종목군들의 흐름 보시더라도 최근의 바이오 제약들의 흐름 보시더라도 정말 극히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분명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친 반등 장세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바이오 제약주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이런 관점보다는 철저한 선별화된 어떤 반등 장세만 연출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이런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9월 20일에 지금 살짝 데자뷰 같은데 당시에 저희 더 이슈 주제가 K바이오 성패가 다음 네. 주에 엇갈린다 하면서 이 시간에 막 재료 짚어주고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사서 이제 우리 뭐 지금 급등하고 있는 뭐 HLB라든가 이런 걸 샀으면 수익이 정말 많이 났겠죠. 근데 뭐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못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못 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 바이오 제약주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이번에는 한번 수급적으로도 볼게요. 그동안에 공매도에 타겟이 된 종목도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지금 수급 꼬임도 좀 풀려가나요?
이 바이오제약주들하고 이제 중소형주들 그리고 일부 이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으로 읽어내기가 참 어려워. 실질적으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들 뭐 자본금이 적은 종목군들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너무나 이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읽어내기 굉장히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세력들은 수급으로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HLB가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HLB 이거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또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매도를 단행을 했던 그런 외국인 투자가들 이제 주가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버티다 보니까 강한 쇼커링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LB의 어떤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좋아서 들어온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쇼커링 매수세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적인 어떤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바이오제약주들 중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이들 종목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들 종목들의 수급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스도 그렇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주들의 주가가 충분히 이제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볼 수 있겠고요. 이들 종목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을 한 어떤 바이오제약들의 반등세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급은 좋습니다만 나머지 중소형 바이오제약주들의 수급은 그렇게 뭐 기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급으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뭐 악재라든지 워낙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그렇죠. 놀란다고 악재가 있지는 않을지 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이오제약주들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쫓아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쫓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그러면 과거, 그죠? 네. 과거에 이 바이오제약주가 워낙에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올라간다고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쫓아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미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바이오제약주를 주시는 악재, 리스크 요인들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는 뭐 주가가 못 오른 바이오제약주들은 이 구간에서 더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1차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결과는 분명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제약주들이 많이 빠지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의 바이오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시장도 크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은 신약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단기간의 급등을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바이오제약주들 HLB를 주시로 이제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정말 네. 이상이 아니라 임상 3상 결과가 정말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속속들이 나올 때 바이오제약주의 중장기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도 정말 선별적으로 종목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신약 개발 경력이 좀 있고 또 신약 개발을 잘했던 그런 기업체들 그리고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놓은 업체들이 그런 신약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신약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의 쪽집게 랠리 딱 집어서 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주신다면요.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의 어떤 반등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일부 기대감에 의해서 또 일부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제 기술적 반등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물에게 추격 매수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많이 올랐다 싶고 아무 재료도 없이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일단 현금화 전략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네. 단기 관점에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가래주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로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신약 개발과 관련 부분이에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제네라든가 HLB 같은 종목들이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폭발적인 시세가 났듯이 네. 바이오 제약들은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시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술력이 있거나 그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회사는 정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오고 묻어둘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서는 분명히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바닥거리니까 그런 임상 결과라든가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저는 뭐 중장기로는 충분하게 큰 수익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 제약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종목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